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바이누에게는 기관들의 자금이 투입되는 통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래들의 계획인데요. 미국의 제미니라는 거래소가 IPO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어제 확인됐습니다. 제미니가 본격적으로 상장이 되게 되면 이제 기관들의 자금이 이 제미니 거래소 쪽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지난달 크립토닷컴이 먼저 미국 기관 전용 가상자산 플랫폼을 출시한 것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시바이누의 상승입니다. 오늘 시바이누에 대한 이 엄청난 소식 제가 쉽고 명료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 주시고요.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보시는 지표는 제가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CW 시그널이라는 거래량을 기반으로 한 매매 지표인데요. 매수 거래가 많이 들어올 때는 주황 색깔의 매수 신호, 매도 거래가 많이 발생할 때는 빨간 색깔의 숏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신호 이후에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숏 신호가 발생한 이후에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차트뿐만 아니라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차트에서도 저점 매집 구간에서 주황 색깔의 매수 신호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추세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당연히 구독자분들께 제가 별도의 조건 없이 보내드릴 거고요. 지표 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로 9번 지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댓글에도 동일하게 9번 지표 뒤에 휴대폰 번호 뒷자리만 입력해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문자랑 대조를 해서 구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것으로 지표 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미국의 거래소 제미니가 IPO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확인됐습니다. 이 제미니는 윙클부스 형제가 설립한 거래소인데 윙클부스 형제는 비트코인의 초기 투자자입니다. 이 제미니의 IPO 추진은 곧 기관들의 자금이 제미니 거래소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제미니가 시바이누와는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길래 제가 서두에 제미니 거래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지 알 것 같으신 분 계신가요? 자, 정답은 작년 12월 10일에 있습니다. 바로 이 제미니 거래소에서 시바이누의 선물 계약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제미니 파운데이션은 선물 상품을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파생 상품 거래가 금지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부 지역이 바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에요. 그런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모두 시바이누 코인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라는 이야기죠. 먼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현금 자산의 20%를 시바이누로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 크립토닷컴이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 증권사를 작년에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중동 지역 진출의 포문을 열게 되었고, 지난주 전달해드렸다시피 아랍에미리트와 시바이누의 공식 파트너십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크립토닷컴이 마스터 기반의 암호화폐 카드를 출시하는데 그 첫 장소로 바레인을 선정했죠. 왜냐하면 바레인이라는 국가가 이미 시바이누 코인을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 상장시킴으로써 시바이누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놓은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코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고래의 움직임을 분석하다 보면은 실제로 해당 코인이 어떤 계획을 앞두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달에 크립토닷컴이 미국 기관들을 전용으로 하는 가상자산 플랫폼을 출시한 것과 이번에 제미니 거래소가 IPO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이 움직임 모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기관들의 자금이 시바이누 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시바이누 코인을 향한 고래와 기관들의 이러한 계획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현실에 반영되고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거시경제 흐름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연일 하방 압력을 맞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오전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이어가면서 코인 시장이 상승 압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관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의 하락을 일으키겠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코인 시장의 엄청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지금 많은 채널들에서 관세가 코인 시장의 큰 악재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게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이 관세 정책이 결국 코인 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은 상품에 대한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기업들의 손실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손실을 고스란히 받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 반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기 때문에 관세 정책이 최종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상승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싱크탱크 또한 아직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지 않았고 추가적인 상승을 더 가져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해치 수단, 그게 바로 비트코인 그리고 금입니다. 최근 금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우리가 차트를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듯이 왼쪽에 금 월봉 차트를 보시면 저항을 받았던 고점을 뚫고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금과 비트코인의 차트는 유사한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금이 약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먼저 움직임을 가져가고 이후에 금의 움직임을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형상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금이 아직은 시장에서 비트코인보다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같은 국면에서 우선 시장의 자금들이 금으로 유입이 된 이후 차익 실현 후에 비트코인으로 유입되는 이 돈의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비트코인을 필두로 코인 시장은 다시 상승 추세를 재개하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알트코인의 시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알트코인들은 지난 21년도 불장처럼 수백 프로 수천 프로의 엄청난 상승은 보여주질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도미넌스 때문이거든요. 이번 비트코인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중간중간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은 조정을 받더라도 도미넌스가 빠지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트코인 내에서 자금이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아주 굳건한 믿음이 시장 내에 형성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알트 불장이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유입된 자금들이 이탈하면서 알트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10%에서 20% 정도의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는 급락이나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자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부정적인 소스들을 활용해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 뿌리 깊게 내린 굳건한 믿음을 깨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점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까지 좀 살펴보면 최근 연준이 금리 동결을 했는데 트럼프가 옳은 결정이었다라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게다가 미국의 재무부 또한 트럼프가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트럼프의 기조와는 상당히 변화된 모습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의 기조가 변화하게 된 배경에는 역환매 조건부 채권 RRP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RRP를 통해 미국의 연준은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 않고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작년 말에 미 연준이 RRP의 금리를 3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RRP의 금리가 인하됐다라는 것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머니마켓 펀드에 잠들어 있는 역대 최대치의 자금을 시장으로 투입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RRP의 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머니마켓 펀드에 있는 자금들이 RRP가 아니라 민간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 연준은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금리 인하 정책을 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 머니마켓 펀드에 있는 자금을 활용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코인 시장 단기적인 변동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저점이 나오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러한 변동성을 통해서 개미들을 최대한 떨구어낸 뒤에 코인 시장은 엄청난 폭등을 반드시 보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다가오는 불장을 준비하실 분들은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 정보방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월 10일 시바이누 분석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